아빠들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빠들 고생하는 건 솔직히 관심 없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아니라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이라고 하는 비영리단체 대표 김지환입니다. 주된 일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를 출생신고를 못해서 생활에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처해지는 그런 가정들에게 생계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 지자체나 다른 지역 사회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 안내자 역할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직접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 이런 베이비박스를 통해서도 참 아빠들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어떤 지원을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아기를 직접 제가 눈으로 봐야 돼요.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그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좀 신뢰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빠가 말하는 걸 이상으로 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 방문을 필히 원칙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아버님들이 허락을 하실 때에 제가 이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면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의 어느 정도의 청결 상태, 위생 상태를 봐요. 그리고 냉장고도 한번 열어봐요. 아이 먹거리와 아빠의 먹거리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릇과 이제 수저젓가락 이런 식기류들을 봐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애들 거는 잘 물기가 잘 있거나 아니면 잘 건조가 돼 있는데 어른들 식기에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 이 아빠는 잘 안 챙겨 먹는구나.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기보다도 안 넘어가서 못 먹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저귀 분유 필요하면 기저귀 분유 채워다 주는 거고요. 아빠 먹거리가 필요하면 아빠들 먹거리 채워주고, 유모차도 좀 큰 애들용이 있고 완전 갓난 애기용이 있는데 잘 몰라서 막 큰 애들 거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이 애기 개월수에 맞는 물품들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하고요. 단순한 법률적인 지원과 그냥 생계 지원이 아니라 먼저 애 키워봤던 입장으로 조금이라도 좀 동선을 편하게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편하게 이 아이를 케어하는 법을 또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46조 2항을 보면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는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혼자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거고 아이의 문제고, 아이가 국적을 취득하는 거고 아이가 기본권을 확보하는 건데, 근데 그 아가들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이들 기본권 침해, 평등권 침해라는 생각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도 못하는 갓난 아가들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빠들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빠들 고생하는 건 솔직히 관심 없고요. 고생은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스스로 자처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아니라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조그마한 아기들이 와서 도와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또 계산적으로 되게 이게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그 당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나이에 뭘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둥바둥 살아봤자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 딸한테 물려준다고 해봐요. 내가 얼마나 물려줄까? 근데 그 1억, 2억이라는 돈이 이 아이한테 뭔가 그 삶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확률적으로 이 아이한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뭘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하는 일의 이 모습을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면 되겠네. 우리 아빠 나 혼자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한테 고맙다 소리 들으면서 사셨어. 이게 이 아이한테 1, 2억 물려주는 것보다 뭔가 더 큰 거를 물려줄 것 같다라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저에 대한 시선은 좀,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남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부모님한테는 불만이셨어요. 걱정스러우셨던 거죠. 일단 니네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 새끼 먼저 챙기고, 저 녀석이 이제 노후 대비도 안 하고 또 자식이 커갈 그런 준비는 안 하는 것 같고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은 녀석이 그 와중에 남을 도우고 다닌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계속
주고 다니니까 또 이제는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빠나 뭐 엄마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준다라는 걸 이제는 저희 부모님도 보여주셨는지 좋으시대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욕심 안 내고 피해 안 주면서 그런 애들한테 도움되는 삶 사는 게 너무 이제는 마음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 니들 먹고 살 건 걱정된다고. 일하면서 제 몸도 지치고 그러는데 또 안 좋은 소리 들려오고 거기다 대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분 쪽에서 또 속을 썩이고 있고 이게 복합돼 버리면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번 1월에 제가 도와주던 아기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것도 아빠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때 정말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싶었고 그렇게 한참 막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또 다른 동네에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생겼고 몸과 마음을 질질질질 끌고 가서 이렇게 돕다 보니까 또 계속 활동하게 되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고쳐달라고 조르는 그 법, 고쳐달라고 하는 그 제도들이 되면 굳이 저희 단체 필요 없거든요. 그 활동을 뭐를 계속 지속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확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하고 싶은 건 있어요.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특히 또 아빠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은 더 관심과 올바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런 그 위기와 문제에 노출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줄여줄 것 같고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만 제가 문장을 고쳐볼게요. 우리 가정 같은 한부모 가정도 정상 가정이고 보통 가정이고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의 정상적인 평범한 아빠입니다.